예. 자, 먼저 새누리당 네. 비대위원 김문수 전 지사가 박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 박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부에서 이인재 전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문제가 있으면 퇴임 이후에 법적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탄핵까지 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네. 의견이십니까? 일단 김문수 전 지사께서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지난번 새누리당이 분당되기 전에는 박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탄핵이 마땅하다 했고 민심을 거스르면 죽음뿐이다, 죽음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거에 대해서 과연 이분이 과거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또 집권당의 정치가로 변모를 하셨는데 일종의 교란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식 프로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증거들이 탄핵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분 다의 말씀은 다 교란 행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정당한 통치행위. 네,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박 의원님. 아니, 김문수 지사님이야, 그렇다 치자고요. 법을 전공하신 분이 아닙니까. 근데 이인재 최고위원님은 법을 전공하신 분인데, 통치행위는 그렇게 아무데나 그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아니, 통치행위를 이인재 의원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예. 누가. 예. 김문수 지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좀, 통치행위는 그냥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남북 간의 긴장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무슨 대통령의 고도의 결단 행위라든지 외교 관계, 또는 경제적인 비상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고도의 결단 행위, 이런 데다 쓰는 거지. 무슨 최순실이라는 여자분하고 이렇게 40년 지기를 통해서 무슨 국정을 농단하고 비밀을 누설하고 이런 데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태극기 집회에도 지금 집회요? 여당 의원들이나 새누리당 일부 대선 주자들이 조금씩 이제 꾸준히 나갈 움직임을 보이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일종의 수단을 강구한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뒤집기 위한 일종의 대중 선동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 대중도 아주 극소수의 박근혜 대통령 골수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에 의해서 일국의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그런 심증이 바꿔진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유승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이. 모든 대선 주자들과 여야 정치권이 헌재 결정이 탄핵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거는 결국 승복하지 않을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로. 오히려 거꾸로. 네. 오히려 거꾸로 유승민 최고 같으신 분도 좀 사려가 깊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마당에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승복하겠다. 특히 원론적인 말씀이긴 하고 또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당연히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죠. 그러나 기각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이것도 저는 교란행위 일환이다. 과연 유승민 전 원내대표께서 국민 80%의 탄핵 찬성 의견을 과연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왜 기각을 강조한다고 보십니까? 일종의 이제 저는 헌재의 재판관 분들이 심증에 특별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월 13일이라는 이정미 재판관 소장 대행의 임기를 넘어가게 되면 9분 중에 7분이 남게 되고 7분은 의사정족수 즉 헌재 결정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되기 때문에 단 한 분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바로 그 점을 일종의 고도의 내관을 때리는 행위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유승민 전 대표님은 그런 인격의 소유자는 아니겠지만요. 오늘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에 이
압수수색 협조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모호한 태도를 보였고 네네네. 지금 이제 황교안 대행 측이 또 다른 숙제가 이제 그 특검의 기간 연장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기간 연장은 25일, 그러니까 특검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8일 3일 전에 예.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요. 어제 이규철 특검보가 그럴 수 있다. 즉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지요. 그 이유는 예. 아직도 수사 쟁점 사항이 한 15가지 정도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수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아하.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황교안 대행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뭐 황교안 대행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일종의 뭐 사실상 대리인 같은 그런 뭐 실제로 법무부 장관 총리로서 그렇게 해오셨고 예. 지금 대행도 사실상 대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장 요청에 대해서 쉽게 뭐 승낙을 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특검 쪽에서 구체적인 지금 수사 사항들을 거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근거를 내면 결국 국민 여론에 달려있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범계 의원님께서 그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근데 황교안 대행이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은 보수 쪽에서 제일 높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이제 뭐 보수는 분명히 있죠. 한국 사회에서 보수는 있었고 굉장히 강고한 그 세력을 형성해 왔는데요. 지금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진보적 의제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대 이상의 30%에 가까운 강고한 보수의 흐름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의 일정 부분이 황 대행에 대한 어떤 그 요구나 뭐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적절히 또 황 대행이 활용하고 있다. 사실상의 대선 행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올 거라고 보세요? 나오고 싶어 한다고 봅니다. 나오고 싶어 한다. 저는 뭐 법사위원도 했고 예.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교안 국무총리 두 번 다 인사청문회를 제가 했는데요. 예. 저는 나오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대행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굉장히 길게 대한민국이 되는데. 이제 대행공화국이 되는 거죠. 대행공화국.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 주자들의 성적이 아주 좋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네네. 문재인 전 대표는 부동의 1위고 또 그 뒤를 쫓는 분도 안희정 충남지사고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제안 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신유 선생님께서 저보고 이제 커밍아웃을 하시라는 말씀인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언론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고 사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 청취율이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띄워주시니까 지금 충남지사 하시는 또 안희정 지사님하고는 또 오랜 또 막역한 사이고 참여정부에서 또 뭐 긴밀한 또 대화를 나눴던 동지이기도 한데요. 대연정 발언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나간 발언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 뒤에 대연정 발언에 대한 의미를 축소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나갔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포함 여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그죠? 그렇습니다. 국민들 촛불 광장은 그냥 수십만 명이 아니고 연 1,1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도 계시거든요. 국민들의 요구는 적폐를 청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날의 국정농단을 하게 된 비호 세력, 부역 세력인 새누리당과의 일정 부분의 선을 긋고 청산하라는 그런 요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또 하나 이 부분 대연정이 꼭 아니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 지금 부동의 1위는 확실한데, 지지층의 외연 확장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지금 전체적으로 과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 9년을 지나면서
국민들의 많은 요구들이 사회 경제적 요구들 특히 예. 진보적 좌표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예. 지향들이 예.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네네. 지금 약간 좀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아니죠.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0%에서 45%, 많게는 47%까지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 탄탄한 또 지지 흐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야지 해서 문재인 그걸 전 다 대표의 합해야 된다 이 지지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지지율을 다 합산해야 된다. 네, 문재인 전 대표를 상수로 놓고 양자, 3자, 4자 구도로 놓고 보면 예. 50%를 넘는 경우도 있고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장성에는 의심해야 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죄송한데 너무 많이 제가 아니 별 말씀을 하세요. 신유 선생님 아주 참. 아유.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그 조사 개요를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여론조사 이게 방송법에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다 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주 야무지게 오늘 신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이고 별 말씀을 하세요. 별 말씀. 어쨌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대선이 한 4월 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3월 13일 전 결정이 나지 않으면 저는 헌재의 헌법적 소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법률 전문가로서 제가 본 증거에 의한 탄핵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물론이고 3월 13일 이후가 갖는 헌법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 헌법적 정당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8분과 7분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4월 말 대선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국정 안정과 정상화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